네, 오늘 해야 할 이야기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였을 때 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PN 접합을 만들 때는 P 타입의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도너를 주입을 해서 이 원래 있던 P형을 N형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얘는 컴펜세이티드 된 세미컨덕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도너를 여기 기존에 있는 억셉터보다 훨씬 10배 이상 많이 주입하기 때문에 N형 반도체로 바뀔 겁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실제 웨이퍼 위에 만들어지는 PN 접합은 저런 형태이겠지만, 왜냐하면 업체에서 쓰고 있는 웨이퍼는 다 P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형태인데, 본 강의에서는 이제 이 부분만 뜯어다가 N형, P형, 얘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단면만 쳐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N형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다 다이가 잘라지겠죠. 여기를 좀 줌인을 해서 판을 그려보면 그 중에 일부 영역 여기만 N타입을 만들겠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AA 프라임으로 쳐다보면 여기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고 여기가 AA 프라임이 되고 요만큼의 영역이 안쪽으로 P타입 기판 이 표면 기준으로 안쪽 방향으로 여기가 N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만 잘라서 PN 다이오드라고 두고 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볼 겁니다. 이때 또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 N형에다가 어떤 전압을 주고 싶으면 기둥같이 생긴 메탈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P형 쪽은 어떻게 전압을 주나요? 인데요.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이 P형이면 여기다가 메탈을 뭐 이렇게 붙이나요? 웨이퍼 후면에다가 요즘에는 웨이퍼 후면에다가 뭐 어떤 일들을 하려고 연구 개발 중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이례적인 최신 기술로 뭐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은 여기에다가 P 플러스 플러스로 매우 진하게 도핑한 P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메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P 플러스 플러스 P, N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메탈, 여기도 메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웨이퍼 상에서는 이렇게 P 플러스 플러스 영역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 앞에서 공부한 대로 여기 메탈하고 N형의 실리콘하고 만날 때 이 부분의 접합의 계면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죠, 여기에 실리사이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씁니까?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여기 피프리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한 프랙티컬 오믹 컨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굉장히 진하게 도핑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EN 접합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실제 메탈을 붙이고 있지만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이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요 가운데 빗금친 물음표 마크를 한 이 부분에 대한 피직스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P형과 N형 반도체 같은 실리콘이죠. P타입이냐 N타입이냐인데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떤 동작 특성을 가지냐면 왼쪽을 보면 실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전압을 주고 P형 쪽을 높은 전압, N형 쪽을 낮은 전압을 주고 전압을 인가한 다음에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 나오는 커런트를 양수라고 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바이어스가 포워드 방향, 그 P가 N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된 경우입니다. 순 방향이라고 하죠. 포워드 방향으로 전압을 줬더니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줬더니 즉 N형 쪽을 높은 전압, P형 쪽을 낮은 전압을 줬더니 전류가 거의 안 흐릅니다. MS 컨택을 할 때도 샤키 다이오드의 특성이 이랬었었죠. PN 다이오드도 비슷한 전류, 전압 특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 MS 다이오드 공부할 때 PN 다이오드와 MS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곡선을 그려놓고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전류 전압 곡선이면 포워드일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 리버스일 때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니 한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교통 정리할 때 정리하듯이
여기도 정류,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고 심볼로는 이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긋고 삼각형인데요. 이렇게 전류 잘 가는데 이쪽으로는 막대에 막혀서 못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두면 이게 P고 여기 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투 터미널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배우게 되면 3 터미널입니다. 단자가 3개가 될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MS 다이오드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게 MS 다이오드인지 PN 다이오드인지는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동작의 특성 관점 또는 회로 내에서 이 전자부품이 동작하는 관점에서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런 심볼을 쓸 겁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얘는 버퍼입니다. 버퍼.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릴 만한 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디지털 회로의 기본 블락이 되고요. 0을 주면 1이 나오고 1을 주면 0이 나오는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 트랜지스터, N 모스 FET, P 모스 FET 둘을 같이 써서 이게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해서 컴플리멘터리한 모스 FET를 사용해서 이 인버터를 구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버퍼는 뭡니까? 버퍼라는 게 한 0.1이면 얘를 제대로 된 0으로 만들거나 1이면 한 0.9 정도 들어가면 이게 1이 나오도록 제대로 1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도록 하는 데 쓰는 회로 부품인데요. 얘의 실체는 인버터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0을 주면 1이고 0이니까 입력하고 출력을 보면 0 주면 0이 나오죠. 1 주면 0이고 1이니까 1 주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퍼는 인버터 두 개를 붙인 거고요. 요거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중심으로 동그라미가 하나 있냐 없느냐 막대기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니까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다음 PN 다이오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터미널러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요 단어인데요. 도핑의 프로파일이니까 사실은 그 프로파일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프로파일러가 기억이 날 거고 그럼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그 범죄자 프로파일러들이 떠오를 텐데요. 이 프로파일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프로필이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의 양력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프로필이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앞에 도핑이 있으니까 불순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P형이 있고 여기 N타입이 있으면 P형, N형 쪽에 불순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 분포도를 요 방향을 X라고 할 때 X에 대한 함수로 억셉터와 도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핑 프로파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면 X축이고 여기 Y축이 의미하는 게 억셉터의 농도 또는 도너의 농도인데요. 둘 다 동시에 그렸다는 뜻이고 억셉터의 농도를 보면 이렇게 감소되는 프로파일입니다. 하지만 도너는 일정하게 쭉 유니폼하게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억셉터를 요 X 이꼴 여기 0이라고 하면 표면에서부터 억셉터를 주입해서 안으로 밀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억셉터가 많아서 누구보다 도너보다요. 그래서 P형이 나오고 여기 NA와 ND의 양이 같아지는 지점을 기점으로 더 깊숙한 쪽은 도너가 억셉터보다 많으니까 N형이 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도핑 프로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NA와 ND가 같아지는 이 지점을 메탈러지컬 정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P형과 N형을 구분하는 이 지점, 도너와 억셉터의 양이 같아져서 한쪽이 P고 한쪽이 N으로 바뀌는 그 포인트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 NA와 ND를요 서로 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죠. 여기 점선이 메탈러지컬 정션인데요. P형이니까 ND에서 NA를 보면 NA가 크잖아요. 이거 음수겠죠. 그래서 0보다 아래쪽에 이 값이 나옵니다. 이쪽이 되면 또 N형이니까 ND가 NA보다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NA 빼기 ND로 그렸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네. 어떤 식으로 그리건 도핑의 이력을 보여준다. NA를 X에 대해서, ND를 X에 대해서 또는 둘의 차를 X에 대한 함수로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내건 위치에 따라서 불순물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걸
도핑 프로파일이다 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가운데쯤에서 사실 억셉터의 양이 여기는 크고 여긴 도너가 많은데 뭔가 이게 이 가운데서 NA와 ND가 같아진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ND 이쪽은 분명히 억셉터가 많고 이쪽은 도너가 많은데 중간쯤 되면 어디선가 이게 뭐 자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핑 프로파일을 그린 거죠. 여기 스텝 정션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메탈러지컬 정션이죠. 바로 여기 접합면이라고 본다면 매칭이 되죠. 1번, 여기도 1번입니다. 어, 이 이상적인 것들을 보면 여기는 도너고 여기는 억셉터 딱 잘라서 요 1번 지점까지는 도너만 퍼펙트하게 많고 거길 넘어서면 또 억셉터만 많은데 거기는 딱 계단 형식으로 자르듯이 이렇게 된다. 이 그 정션이 계단형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이 계단이죠. 이렇게 계단형으로 해서 스텝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낙상글 잠깐 지우면 여기 이 교과서에 있는 건데 액츄얼 프로파일은 실제 측정한 거죠. 해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여기가 메탈러지컬 정션이니까 뭐 얼추 여기는 P 여기는 N 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최신 공정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게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라 돼 있는데 실제 액츄얼 프로파일이 거의 점선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공정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옛날 관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이런 도핑 프로파일 만들면 정말 꿈의 기술이다 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5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한 세 개의 슬라이드도 챕터 5에 있는 얘기였고요. 좀 더 자세히 챕터 5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요 녀석입니다. 일렉트로스태틱스, 정전기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킬리브리움에서 외부에서 어떤 전압도 가하지 않은 거죠. 그냥 P형하고 N형을 붙였습니다. 가운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살펴야 되는 게 이 X 방향을 따라서 차지 데스티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걸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는 내부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 건가? 그 다음은 내부의 포텐셜은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는 X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결국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의 X 방향을 따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MS 접합을 할 때 이미 이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이 사이를 이어주는 가정이 뭐였죠? 바로 가우스의 법칙. 이퀘이션으로 따지면 전기장의 X 방향에 따른 변화는 차지 덴서티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는 유전상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유전상수분의 1이죠. 그다음에 이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전기장과 전압 사이의 관계. 전압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는 뭐였죠? 전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큐브입니다. 네, 요게 전자 에너지라서 마이너스 큐가 들어갔습니다. 단위로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전압 V, 전자 E. 네, 이렇게 기억하면 외우기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 특히 PN 접합에 대한 일렉트로스태틱스로 가봅시다.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한 겁니다. 차지 덴서티, 롤을 X에 대해서 그렸고요. 그 다음 일렉트릭 필드 찾고, 일렉트로스의 포텐셜 전압 찾고, 밴드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이 PN 접합, 이쪽이 P고 이쪽이 N인데요.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죠. 이것만 보세요. 페르미 레벨 하나죠. 원 시스템에 원 페르미 레벨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메탈러지컬 정션이고요. P형, N형인데요. P형은 홀이 많죠. N형은 전자가 많습니다. 붙이는 그 순간 홀이 이쪽으로 가고 전자는 반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하고 나면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뭐 어떤 것이 뒤에 남겨져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이 전자는 자유전자이고 그 근원은 도너입니다. 도너는 이온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유전자 하나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도너는 근데 사실은 주변에 실리콘에 묶여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P형 N형이면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도너가 남아 있을 것이고, 그죠? 전자는 여기로 넘어와서 뭐 여기 있는 홀하고 재결합하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기 있던 홀도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왜냐면 농도차죠, 농도차. P형은 홀이 많고 N형은 홀이 적으니까 뭐 확산에 의해서, 디퓨전에 의해서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럼 넘어가면 뒤에 무엇이 남느냐? 이온화되어 있는 억셉터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보일 겁니다. 원래는 이 H 플러스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중성을 이루었지만 이 P형과 N형을 붙였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고 결국은 얘는 남아요. 얘는 왜 남지? 실리콘에 묶여 있잖아요. 얘는 왜 갑니까? 얘는 자유 프리홀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이 메탈러지컬 정션을 기준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여기에서만 이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있는 전자도 나도 갈래요 하고 갈 겁니다. 만약에 한 칸 더 갔어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죠. 이쪽도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일이 과연 계속 일어날까요? 라고 물으면, 즉, 디퓨전이 계속 될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또 확산되어 갈 수 있을까요?를 물으면, 앞에 선배들이, 이 선배 전자죠. 여기랑 여기 선배 전자들이 가고 남겨놓은 흔적들이죠. 플러스 전하들. 그다음에 선배 홀들이 지나가 버린 이 흔적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N에서 쭉 플러스고 쭉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전자가 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생성이 되어 있냐면 전기장입니다. 근데 잘 아는 대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전자가 떡하니 있으면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힘은 정전기 힘이죠. 쿨롱의 힘. 그 전기장 안에서 전하를 띤 입자의 운동은 드리프트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동작 원리는 농도차에 의한 디퓨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드리프트, 마이너스 x 요게 x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드리프트,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디퓨전이 일어나요. 그럼 그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전자는 갈 겁니다. 처음에는 디퓨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첫 해 입학생이에요. 뭐 뒤에 선배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없어요. P형과 N형을 붙였는데 여기 전자가 있어요. 바로 가면 돼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입학한 학생들은 나 여기 있어요. 근데 선배들이 남기고 간 게 플러스 전압이야. 저쪽 P형에 있는 홀들은 그 선배 홀들은 지나가고 나서 마이너스를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전기장이 생겨 있어요. 난 전기장이 있는 환경에서 전자가 또는 여기 있는 홀이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에 있는 전자와 홀들은 내부의 전기장, 이런 거를 이제 빌트인 전기장이라고 앞에서 MS 컨택을 할 때도 배웠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디퓨전에 의해서 전자와 홀이 양방향으로 쏟아져 흘러가겠지만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드리프트 힘이 서서히 강해질 거고 결과적으로 어느 언저리까지에 있는 전자가 P형의 N형에서 P로 갈 거냐의 결판은 이 이동하고 있는 전자가 받는 디퓨전의 힘과 드리프트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쏟아져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멈출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다루는 건 그 현상이 멈췄을 때입니다. 즉, 균형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될 겁니다. P형, N형인데 전자가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남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남겼단 말이에요. 뭐 한 두 번째 선까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딱 잘라서요. 여기까지만 여기에 있던 전자만 넘어가고 그 다음 거는 가고 싶어도 확산의 힘과 드리프트 힘, 이게 디퓨전 힘, 이게 드리프트 힘이죠. 둘의 힘이 같아져 버려서 더 이상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잘라서 여기까지만 확산이 일어나고 전자가 여기서 딱 가고 여기 그러니까 요 비금친 영역에는 no electron. 근데 요 수직선 넘어 이쪽 부분에는 뭐라고 yes 일렉트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탁 자르게 하는 요런 과정을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앞에 그
approximation. 네. MS 컨택을 할 때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차지 덴서티 플롯을 그리는 거죠. 요 전하 밀도 로우를 나타내면 단위가 콜롱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P형, N형이 일단 유니폼하게 도핑됐다라는 가정을 하면 요 라인에 있는 요 값은 Q 곱하기 ND가 될 겁니다. 그죠? X 방향과 무관하게 일정하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요 칼로 자른 여기를 보통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 교과서에는 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그렸냐요? 최대한 실제 현상을 모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엣지 쪽을 날리고 이쪽은 좀 들어 올라간 이런 형태이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탁 잘라서 하는 요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형 쪽도 해봅시다. P형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N 타입 여기 억셉터 이온화되어 있으니까 요 라인의 점은 마이너스 QNA가 될 겁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Q도 상수고 NA도 상수니까요. 그러다가 탁 잘라서 이렇게 끊어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거는 퍼펙트한 디플리션 예, 실제 현상을 모사하고 싶어서 저자가 이렇게 그린 거고 우리는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쓸 거라서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깔끔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X로를 그리고 자르고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지 덴시티 값이 다 0입니다. 예, 이 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QNA 여기 0을 기준으로 스테파로 팍 튀는 거죠. 스텝으로 튀고 이 지점이 플러스 Q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의 요 엣지 부분, 요 만나는 딱 떨어지는 요 부분을 앞으로 XN이라고 할게요. N형 쪽의 공핍층의 끝입니다. 그럼 이쪽은 P형 쪽은 0을 원점을 기준으로 왼편이라서 마이너스 XP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XN 마이너스 XP 자주 나올 겁니다. 근데 이 XN하고요. XP라고 마이너스 XP의 크기만 취해서 이 둘을 더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이게 W라고 쓸 거고, 이 W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 MS 컨택에서 디플리션 영역의 폭, 위스죠. 네, 그겁니다. PN 접합에서도 접합면 여기에 제가 빗금치는 이 부분에 공핍층이 생기죠. 여기는 no electron, 여기는 no hole입니다. 프리 캐리어가 하나도 없죠. 다 고갈됐다라고 해서 디플리션 되었다라고 할 것이고 이 디플리션이 된 영역을 디플리션 리전 이게 층처럼 얇아서 디플리션 레이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 폭은 W라고 쓸 거고 나중에 XN과 XP를 구해서 둘을 더해서 W 값도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차지 덴시티 플러스는 다 했고요. 그럼 로에서부터 전기장으로 가는 길은 가우스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전기장의 X 방향에 따른 변화는 차지 덴시티와 물질의 유전상수분의 1입니다. 이걸 포화송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수학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상수고 내가 찾아야 되는 일렉트릭 필드는 X에 대한 함수인데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더니 상수가 나와요. 그럼 원래 함수는 1차 함수겠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생긴 이슈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스텝으로 할 거라서 얘도 아마 이렇게 올라가서 직선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일은 뭐 너무 쉽죠? 네. 요게 상수니까 DE, DX는 실론 실리콘에다가 QND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X에 대해서 쓰면 QND 실론 실리콘의 X 더하기 something 부정적 분상수를 쓰면 됩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XN이라는 지점에서 전기장의 값은 0이 되는구나. 그래서 X 자리에 XN 넣고요. 여기에 0을 넣어요. 그러면 부정적 분상수 나오죠? 볼 수 있잖아요. C는 마이너스 QND 나누기 필러 실리콘 XN. 이걸 여기 넣어요. 이렇게 하면 일렉트릭 필드 X, E의 X는 QND 나누기 필러 실리콘 X 더하기 C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QND 나누기 필러 실리콘에 곱하기 XN.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쪽 편에 있는 이 1차 방정식도 풀 수 있겠죠?
바뀌는 거는 얘만 바꾸면 되죠. 얘 대신에 마이너스 Q&A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 상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여기죠. 아, x가 마이너스 xp일 때 그때 일렉트릭 필드는 0이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또 부정적분 상수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xp하고 플러스 xn 넘어서는 뭡니까? 여기는 그냥 전기장 0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차지 덴서티가 0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한 번 미분해서 0이 나오면 원래 거는 상수예요. 근데 여기 시작하는 xn에서 전기장을 0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0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xp에서 일렉트릭 필드 0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0이에요. 여기가 차지 덴시티가 0인데 한번 미분해가지고 0이 나오면 원래 건 상수인데 그 상수도 0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PN 다이오드를 생각해봐도 공핍층 안에만 전기장이 있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는 여기랑 여기는 No Electric Field입니다. 왜죠? 램프가 중성이잖아요. 왜요? 전자가 있는데 도너가 거기 붙어 있잖아요. 뉴트럴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렉트릭 필드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포텐셜을 찾으러 갑시다. 뭐 이 과정도 포텐셜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함수니까요. 얘는 2차 함수겠죠? 얘가 1차 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아마 위로 엎어진 이런 포물선을 가질 겁니다. 이쪽 편은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뭐 이런 형태니까 근데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이게 다 플러스로 될 거고 뭔가를 미분해서 이런 1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원래 거는 이런 형태의 포물선일 겁니다. 자, 구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xp 여기 x인데 요 위로 이렇게 올려가서 여기는 위로 엎어진 거라 했죠? 보이세요? 위로 엎어진 거. 그럼 이쪽은 아래로 엎어진 거 보일 겁니다. 지우고 나서 깔끔하게 할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두 번 미분하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올 때 VD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여기에 1차 함수를 넣고 내가 V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V를 X에 넣었으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분명히 얘도 뒤에 부정적분 상수가 붙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자,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항상 전압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XP인 지점의 요 전압 V, X가 마이너스 XP일 때 지점을 0이라고 내가 잡을 겁니다. 이건 내 마음입니다. 여기를 내가 기준 전압으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 써서 부정적 분성 요거 미분 적분해서 요거 아래로 볼록 찾을 때 요 지점은 0이 되도록 세팅할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쪽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쪽도 그럼 XN인 지점에서 전압을 뭐라고 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게 중요한 게 그럼 여기 그럼 V가 X 이퀄 XN인데 여기도 그냥 내 마음대로 0 잡으면 되나요? 이러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미 한번 써먹었잖아요. 이 지점에서 0이라고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편은 뭔가 전압차가 있죠. 전압차가 왜 있어요?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압차 있을 거예요. 전기장 왜 생기죠? 전압 밀도 때문에 생기죠. 전압 밀도 왜 생기죠? 디퓨전 되고 뭐 PN 접합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 요 전압차 요거를 MS 컨택에서도 배웠었죠. 그걸 자발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재적인 내부에 스스로 만들어진 거기에 뭐랄까요? 인베디드 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그 뭐 이렇게 자취방이나 하숙방도 보면 가구는 빌트인 가구라서 따로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왼쪽에서 이걸 기준으로 잡았으면 그 반대편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존재하고 그 크기를 VBI,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썼으면 바로 X가 XN일 때는 VBI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를 해야 될까, 플러스로 해야 될까 고민인데요.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N형이. 높으니까. 높은 데서 내가 낮은 쪽을 0을 잡았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여기가 작아요. 높으니까 플러스 VBI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차 함수를 요 위로 갖고 와서 요 위로 볼록한 걸 찾으면 부정적분 상수가 나올 텐데 그때 쓰는 조건은 V가 X가 XN일 때 플러스 VBI다라는 걸 넣어서 부정적분 상수를 날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텐셜까지 다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포텐셜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전자의 에너지를 찾으면 됩니다. 포텐셜하고 무슨 관계? 마이너스 Q만 곱하면 됩니다. 이 녀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Q를 곱한 거니까 모든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우니까 얘가 여기 뭐 예를 들어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게 지점을 밑으로 내리면 되죠. 여기 내리고 내리고. 뭐 그러니까 어떤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되겠구나. 위아래로 대칭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요 플랫에서부터 쭉 직선으로 가다가 아래로 볼록, 변곡점, 위로 볼록, 끝나고 쭉 직선. 이 플랫을 위아래로 뒤집으면 돼요. 그럼 커브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쭉 가다가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아까 아래로 볼록이었죠. 이번에는 위로 볼록, 변곡점, 위로 볼록이었죠. 아래로 볼록, 끝났죠. 끝나고 쭉 끄면 돼요. 요런 형태의 커브 모양이 바로 에너지, 전자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될 거고, 이걸 이제 위에 여기 그려놨습니다. 쭉 가다가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위로 볼록, 변곡점 x 이퀄 0이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 x 이퀄 xn이죠. 쭉 갑니다. 그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밴드 엣지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럼 실리콘의 밴드 갭은 일정하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112, 1.12 일렉트론 볼트만큼 내려서 밸런스 밴드 엣지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역시 쭉 가다가 여기 공표층 시작되는 점에서 위로 볼록, 변곡점, 아래로 볼록 쭉 갑니다.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EC와 EV의 평균값이죠.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현했지만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위로 볼록, 변곡점, 아래로 볼록, 끝나고 쭉 평형.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페르미 레벨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MS 컨택을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P형 물컵이고 이게 N형 물컵입니다. P형에 있는 물을 전자라고 하면 P형은 홀이 많으니까 전자가 작아서 물이 작게 담겨 있습니다. N형은 물을 전자라고 하면 전자가 많은 소재이니까 전자가 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둘을 합칩니다. 합쳐서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이렇게 P형, N형을 이제 하나로 붙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담겨 있겠죠? 이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칸막이를 샥 날려서 정말로 PN 접합을 만들면 전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여기 있는 빈 공간이 홀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물 높이는 하나를 이룰 때까지 물을 던져주고 빈 공간을 던져줘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P형과 N형을 처음에 붙였을 때 전자가 가고 홀이 넘어오는 이론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선배들이 떠나고 뒤에 발자취를 남기게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남죠. 그래서 내부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서서히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전자나 홀이 양쪽으로 교환되면서 이동하다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물컵에 물이 이쪽은 많았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없었으니까 받아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빈 공간을 저쪽 편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 물 높이는 단 하나. 그게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단 하나로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가 됐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영역 마이너스 XP에서 XN 요 사이 잠깐 빼고 왼편이랑 오른편만 보세요. 평형 상태에 놓여진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입니다. 요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9구단, 6단, 여기도 9구단, 6단 계산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보이죠? 그럼 여기 QVBI가 여기 VBI죠? 여기는 에너지 축이라서 Q를 곱해서 표현한 겁니다. 저 빌트인 포텐셜은 결국 뭐죠? 생각해 보면 아, E형 물컵하고 N형 물컵 합쳤는데 이렇게 물높이 차이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EFP 사이드, EFN 사이드인데 결국 하나가 되면서 물높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뜻은 페르미 레벨이 N형 쪽은 내려왔고 P형 쪽은 올라간 겁니다. 비틀어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접하면 이렇게 EC, EV가 있고 얘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 EFP 사이드, 여기는 EF 사이드.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합을 하고 만들어지면 원 시스템이니까 페르미 레벨도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할 수 없어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평했던 컨덕션 밴드 엣지가 가운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얘를 잡고 끌어내리고요. 얘는 자꾸 끌어올리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휘겠어요?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컨덕션 밴드 엣지의 모습은 쭉 내려가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나중에 시험 문제 풀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그려요. 이랑 틀려요.
반드시 나는 이 전자펜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는데요. 펜 두 개를 하나의 손에 끼세요. 펜 두 개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펜 하나 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펜 하나 끼세요. 양쪽을 다 낀 다음에 손에 힘을 꽉 줘요. 있는 힘껏 꽉 주면 절대 펜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아마 두 개의 선을 동시에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쭉 그어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로따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쑥 꺾어보세요. 그럼 같이 꺾이겠죠? 그다음 변곡점 지났다 생각하고 아래로 한번 긋고 그다음에 공필줄 끝났다 생각하고 쭉 그어보세요. 이 연습 꼭 하세요. 이렇게 해야 PN 접합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클리어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밴드갭은 항상 일정하겠죠. 왜냐하면은 손가락에 두 개의 펜을 끼고 꽉 쥐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 간격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림 그리다가 볼펜이 흐트러지면 좀 안 되면 붕대 같은 걸로 묶어서 해봐요. 두 개의 뭐 분필이든 연필이든 잡고 한번 동시에 쭉 그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대충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염두에 두고 손을 움직여서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전에 선배들한테는 숙제를 냈어요. 이거 20번씩 그려서 제출하세요. 라고. 근데 뭐 그런 귀찮은 숙제는 안 내주려고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집에서 많이 그려보길 바랍니다. PN, P형과 N형이 붙어 있는 접합은요, 나중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로 여기저기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이 붙었을 때 그 사이의 피직스, 물리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도사가 될 만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첫 줄바로 오늘 일렉트로스태틱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뒤에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게임 플랜인데요.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PN 접합의 저희 전압 밀도, 요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전기장, 포텐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짜서 움직여야 되느냐인데요. 아마 처음에 빌트인 포텐셜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핍층,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써서 차지 덴서티를 X에 대한 함수로 그을 겁니다. 이때 Xn과 XP는 일단 모르는 변수 처리할 거고요. 차지 덴서티 한번 적분해서 전기장 얻을 거고요. 그때 어떤 경계 조건을 쓰니 이거 이미 내가 얘기했죠. 공핍층의 엣지인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일단은 0이라고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때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미분해서 차지 덴시티 상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부정조건 상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 조건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값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바운더리죠라고 물으면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일단 경계잖아요. 공핍층의 엣지 쪽에 경계에 있죠.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일렉트릭 필드를 또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 포텐셜을 알고 그때도 미분을 해야 되죠. 아니 적분을 해야 되죠. 그거 할 때 또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입니다. 전기장은 불연속이지 않습니다. 피엔 접합 안에서. 그래서 메탈러지컬 정션인 x 이퀄 0에서 전기장이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써서 조건을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위에 변수로 처리한 xn과 xp의 값을 풀어낼 겁니다. 이걸 푼다는 건 PN 접합의 가운데 공핍층의 폭 W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부터 이제 하나하나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마 도핑의 농도를 알면 빌트인 포텐셜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게 뭡니까? 근데 그 근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P형과 N형 물컵이 있는데 서로 담겨 있는 물높이가 다른데 이 둘을 합치는 거죠. 이쪽에 물이 쏟아지게 되니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슈죠. 생각을 해보면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뭐죠? 앞에 MS 컨택을 할 때도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요 페르미 레벨까지 차이를 이함수라고 했죠. 이쪽도 여기가 물높이면 진공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차이가 이함수가 될 겁니다. 결국은 요 물높이 차이라고 하는 건요. 요 이함수에서 여기 있는 이함수를 빼버리면 여기 있는 요 물높이 차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P사이드 쪽의 반도체, P사이드 쪽 반도체 이람수, N사이드 쪽의 반도체 이람수의 그 차이를 통해서 실제로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이 차이를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지? 얘기했잖아요. P사이드 쪽에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기준 전압 대비 내려와 있느냐. N사이드 쪽은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그 찾으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 꼴 지나갈 때 저 이해 안 되는데 하면 이 낫에서요. 그 EC까지 그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은 양쪽이 지금은 둘 다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덜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다면 그것도 뭐 이렇게 식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공핍층 여기 딱 자르고 나서 가운데는 잠깐 놔두고요. 요만큼 차이하고 요만큼 차이가 1번, 2번이면 이 1번과 2번을 더한 값이 결국은 요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 포텐셜은 결국은 EI하고 EF P 사이드, 그다음에 EF 이걸 N 사이드라고 하면 N 사이드 쪽에 EF하고 EI의 차이. 제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이게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 계산하는 거 앞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P형 반도체에서 도핑의 양이 10의 15승입니다. EF와 EI 사이 얼마입니까? 5, 6, 30. 0.3 일렉트론볼트. 여기 N형인데 도핑의 양이 10의 17승입니다. 하면 EF와 EI는 7, 17승이니까 1대고 7, 7, 6, 42, 0.42. 그럼 이쪽이 0.42 일렉트론 볼트고 여기 0.3이면 둘을 합친 0.72볼트가 이 PN 접합의 빌트인 포텐셜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걸 거창하게 여기 썼습니다. 이 식이요. 뭐 별거 아닙니다. P형은 P형 저기 홀의 농도 P는 NI 엑스포넨셜 EI-EF 나누기 KT라는 앞에 그 식어에서 EI 빼기 EF에 대해서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식도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전자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 이겁니다. 이걸 EF-EI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 여기 P는 P형 반도체니까 억셉터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여기 N은 도너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요거 구한 거 이게 아마 제가 저 위에서 설명한 동그라미 2번이고 요게 요 위에서 구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됐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원사이디드 PN 정션에 대해서 좀 개념을 설명하고 원사이디드 PN 정션의 또 빌트인 포텐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